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네바다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 내려진 참석 인원 제한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크리스찬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네바다주의 스티브 시술락 주지사가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갤버리 채플 데이튼 밸리의 소송에 대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주지사는 1월 19일 화요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리옹 카운티에 기반을 둔 이 교회는 카지노 등 다른 기관에는 같은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교회에 내려진 인원 제한이 불공정하다며 제한 완화를 위해 주를 상대로 몇 달간 싸웠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여성이 성경을 읽으며 제단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제는 될 수 없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법을 제정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행해지고 있는 여성들이 강의를 하거나 성경을 읽고 제단에서 성찬 봉사자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교황은 미사 기간 여성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법을 변경 명문화해 여성들도 제단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사제는 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처치 리더가 보도했습니다.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살기에 가장 위험한 나라 1위에 북한이 10년째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USA가 2021년 기독교 박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상위 10개 나라는 대체로 변동이 없는 가운데 북한은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로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예멘, 이란, 나이지리아, 인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나이지리아가 올해 처음으로 10위 안에 들었고 수단은 13위로 밀려났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이 어제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의 탄핵 소추안을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습니다. 기권은 4표입니다. 민주당 222명이 전원 탄핵에 찬성했고 공화당은 211명 중 10명이 이에 합류했습니다. 하원이 상원의 탄핵 소추안을 넘기는 시점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상원 탄핵 심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 전 토론이 벌어지던 시각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폭력 사태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나는 어떤 종류의 폭력이나 위법행위, 공공기밀 파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오늘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언론은 새 경기 부양안에는 약 2조 달러 규모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안에 개인 $2,000 지급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초당적인 지지를 끌어내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개인 $2,000 지급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고 공화당에서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우려해 반대 기류가 강합니다. 일리노이 주 하원은 어제 총회를 열고 이메네올 크리스 웰치를 제70대 주 하원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웰치 의원이 일리노이 주의회 사상 첫 번째 흑인 하원의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웰치 의원은 최종 투표에서 공화당 대표 짐 더킨 의원을 70대 44로 누르고 의장에 올랐습니다. 웰치 의원은 어제 곧장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일리노이주 공중보건부는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가 97명, 신규 확진 5,862건의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누적 확진자 104만 6,030명, 누적 사망자 19,61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전체 7일 평균 양성률은 7.3%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마라톤 주최 측이 올해 대회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오는 10월 10일 예정된 대회 참가 신청서를 지난 10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마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6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8만 건 이상 급증해 4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재닫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중국 대기업들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탐지 기술을 무더기로 개발하면서 특허 등록을 해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영상감시연구소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화웨이 등 중국 기술 대기업들이 2017년부터 이 같은 특허를 받았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상대로 강제 수용, 강제 불임 등 인권을 탄압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나발니는 17일 러시아로 돌아간다며 몸이 어느 정도 회복돼 어제 오전 비행기표를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발니는 독일로 도망쳐온 게 아니라 응급조치에 실려온것뿐 귀국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17일 러시아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한때 맑은 지역이 있겠으나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다 늦은 밤부터는 눈으로 바뀌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40도, 밤 최저 34도. 내일은 흐린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38도, 밤 최저 28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